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동장군이 정말 기승입니다. 사무실에 있어도 좀 춥네요. 발도 시리고. 어쨌든 이 추운 겨울 잘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블로그 초보들의 강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블로그 쓸 줄도 알고 주의해야 될 점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주제를 어떤 것들을 삼아서 블로그를 좀 쓰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 좀 더 블로그를 잘 운영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중급 강좌라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C랭크라는 것입니다. C랭크. C랭크는 제가 우리 그 부동산 이게 블로그 마케팅 페이지에서 아마 이 내용 중에 한번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제를 삼아서 설명을 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C랭크 블로그를 주제로 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C랭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45일 정도만 45일 일상 정보를 꾸준히 작성, 이웃 활동 뭐 이런 것들만 해도 내 블로그가 검색 최적의 요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상 정보를 쓰더라도 검색 최적 요건이 되면 그 블로그로 맛집을 써도 부동산을 써도 검색 상위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이렇게 했더니만 일반적으로 블로그 공장이라고 하죠. 블로그를 45일 동안 막 이렇게 일상정보 직원들 시켜서 꾸준히 막 이렇게 써서 최적화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홍보글을 막 써대죠. 이글저글 맛집에 뭐 펜션에 온갖 판매에 대한 상위 노출 홍보를 위한 블로그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병폐가 점점 심해졌죠. 공장형 블로그 공장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고육주책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알고리즘을 전격 교체를 합니다. 그런 어떤 45일 최적화 블로그의 개념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와 방법을 계속 변화를 시키다가 최종적으로 안착을 한 것이 C랭크 알고리즘입니다. 그게 C랭크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글만 쓰고 이웃 활동만 된다고 검색 노출에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정보에서 좀 더 자주 그리고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다뤄주면서 그 해당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의 호응이 있는 그런 꾸준한 전문 정보를 기재하는 블로그에 대해서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C랭크 알고리즘입니다. 뭐 C랭크 말이 C랭크인데 말하자면 뭐 덕후 어떤 분야에서 덕후한테 그런 덕후가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실 경우 그 블로그를 검색 노출시켜 주겠다는 거죠. 네이버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검색 노출을 위해서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하실 분들에게는 좀 많이 서글픈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 부동산, 지역 아파트, 지역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전문 정보가 많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전문 정보를 자주 다루는 중개업 블로그가 당연히 검색 노출이 좀 더 되어주는 게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요리하시는 분들이 막 맨날 요리 뭐 자기 일상 쓰다가 갑자기 부동산에 대한 홍보를 딱 썼다고 해서 부동산 글이 노출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네이버는 그 블로그 자체가 얼마나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제일 좋고요. 특정 분야에서 정보입니다. 홍보가 아니고요. 정보를 자주 다뤄주느냐를 그 블로그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그러한 어떤 이유와 원인에 부합한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C랭크 블로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PC로 검색을 하시면 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통영 부동산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통영 부동산을 블로그 탭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섞여서 나오죠. 예, 여러 군데가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1페이지에 상위 노출되는 것들은 다 C랭크 블로그가 아니에요. 키워드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부동산 관련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모바일에 상위 노출되는, 이게 지금 모바일 영역입니다. 통영 부동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보여요. 결과가 보게 되면 여기 한 블로그가 도배를 하고 있죠. 이게 뭐 이전에 쓴 것들이든 최근에 쓴 것들이든, 예. 이 블로그가 1페이지를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를 거의 5등까지를 1페이지라고 봅니다. 모바일에서 이 블로그가 도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바일에서 그 검색 결과를 반영하는 알고리즘과 PC에서 블로그 탭에서 검색 결과에 반영하는 알고리즘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블로그는 C랭크가 아니라도 최근입니다. 최근에는 준최저가 혹은 뭐 PC 탭에서의 최저가 정도만 돼도 다양한 블로거들의 정보를 랜덤하게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C랭크 블로그만 검색 상위 노출에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PC 탭에서 노출만 돼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C랭크에 크게 연연 안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 검색자들이 PC 컴퓨터보다는 모바일을 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 육성을 하셔서 이 모바일 탭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는 C랭크 알고리즘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덕후 블로그,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 내가 자주 주제를 꾸준히 다뤄왔던 블로그가 되면 C랭크 블로그, 즉 모바일에서 땡땡 부동산 땡땡 아파트에서 내 영역이 검색 노출이 될 수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C랭크 블로그는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상위 노출, 우리가 지금 중개업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키워드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그 뭐죠, 공식 블로그를 더 잡아주는 그 키워드도 있고요. 근데 어떤 거는 또 PC 탭에서 최저가 블로그가 돼도 모바일에서 검색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흔히 부동산을 다루는 블로그들은 C랭크 블로그가 돼야 모바일에서 상위 노출을 해주더라 라는 것이죠. 자, C랭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한 하게 전문 정보, 여기서 전문 정보라는 것은 주제를 1개, 2개 정도로 획일로 게재한 블로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꾸준하게 전문 정보 주제 1~2개를 게재한 블로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 그럼 주제 1~2개만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로 1~2개를 다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통영 부동산과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통영 부동산과 통영 아파트만 주로 자주 다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난 일상도 못 써? 일상 쓰셔도 돼요. 그런데 전반적인 블로그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특정 한 주제에 좀 몰입이 되더라라는 느낌을 주게끔 주제를 이렇게 잘 분배해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꾸준하게 그러면은 정보만 올리면 되나? 그럼 나는 매물 정보만 올리면 되나? 꼭 그렇지도 않고요. 자, 제가 이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점수화해서 특정 정보 점수 이상이 되면 네이버는 C랭크 블로그로 인정을 해주게 돼서 어느샌가부터 모바일 영역에서 내 블로그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C랭크 블로그가 적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C랭크의 기준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블로그를 오래 운영해온 것만 점수 가중치를 좀 더 둬서 C랭크로 인정을 해주기, 즉 모바일로 검색 노출에 인정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좀 더 점수를 줘서 그 블로그의 포스팅 내용에 얼마나 체류를 해주는지 그 점수를 많이 줘보기도 했었고요. 테스트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내 블로그의 다른 이의 반응, 내 블로그에 따라서 뷰 페이지 체류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체류를 해주는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 점수를 가중치를 높게 두기도 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부합을 해주게 되면 C랭크 블로그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한 2, 3개월 전이죠. 그때는 운영 기간을 좀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보를 꾸준히 안 다루더라도 3, 4년만 꾸준히 그냥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운영을 해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보를 최근에 쓰기 시작했다면 C랭크로 간주를 해줬어요. 그래서 운영 기간만으로도 C랭크가 됐던 블로그 그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네이버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좀 그렇네. 그래서 전문화된 정보, 즉 주제를 단일화, 획일화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전문가임을 비춰지는 그런 블로그에 대한 점수를 더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내 블로그의 다른 이의 반응의 점수를 이렇게 좀 더 주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이게 골고루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의 운영 기간이 짧게는 1년이에요. 이렇게 전문적인 정보를 자주 다뤄오면서 운영을 한 1년 가까이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2, 3개월 하기도 하는데요. C랭크 블로그는 여러 가지가 네이버가 어떤 이런 알고리즘에 어떤 점수치를 조금씩 변화할 때 거기에 턱 걸리면 2, 3개월 내에도 C랭크 블로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넉넉 잡아서 내가 블로그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면서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주제가 아닌 획일화된 주제 그리고 홍보성 매물 정보만이 아닌 어떤 전문 정보, 일상 정보를 병행하면서 단일화된 전문가임을 보여주는 주제를 한다고 했을 때 1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빠르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전문적인 정보를 좀 못하겠다. 나는 뭐 이 키워드 저 키워드 뭐 아파트도 써야 되고 토지도 써야 되고 나 의식하면서 못 쓰겠다면 블로그 운영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에 다른 이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물과 가격을 오픈하고 동영상까지 게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체류를 많이 해주죠. 그리고 재방문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뭐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점수치들이 조금 가중되어서 이게 뭐 제 C랭크 블로그로 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고 C랭크 블로그를 C랭크 블로그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자 블로그 운영 기간은 뭐 지금으로부터 블로그 운영 육성을 한다면 매일매일 글을 좀 작성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건 뭐 최근에 기준들이 막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안 써도 C랭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기준을 자주 발행하고 블로그에 대한 덕후라는 것이 기간에 대한 덕후 도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꾸준히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전문성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 블로그에 다른 이의 반응이 좋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되고요. 재방문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이 길고 재방문이 많아야 된다. 자 우리가 매물 정보만 맨날 간단하게 사진 몇 장 써서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쓰면 체류 시간과 재방문이 길까요? 길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매물 정보를 상대방에게 상세히 알 수 있게끔 아주 친절하게 잘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홍보성 매물글만 쓸 게 아니라 내 이야기도 쓰고 일상 이야기도 한번 담아보면서 그리고 부동산을 한 다음에 부동산 관련 법규라든지 일반인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놓치기 쉬운 그런 정보성 글도 꾸준히 게재를 해주시게 되면 내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재방문도 더 해주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 있는 블로그, 컨텐츠가 좋은 블로그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항상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동산 블로그를 볼 때 나는 집을 알아본다, 땅을 알아본다라고 할 때 어떤 블로그를 좀 더 자주 방문하게 되고 또 방문하게 되고 유심히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는지 한번 머릿속에 역으로 염두에 해두셔서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 신뢰 있는 정보를 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운영기간은 그래서 제가 운영기간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라. 주제가 뭐가 됐든 답 몇 자라도 우선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운영기간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죠. 블로그 전문성. 그러면 전문적인 블로그를 운영 육성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전문가 아닌가? 오늘도 부동산 통영 부동산 쓰고 내일도 통영 부동산도 쓰고 모레도 뭐 통영 아파트 쓰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자주 쓰지 못하는 걸 나는 자주 쓰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결국 덕후 블로그 즉 전문가가 다룬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는 말씀드린 대로 전문 정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홍보성은 인정을 하지만 무조건 홍보로만 일괄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C랭크 블로그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태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매물 정보를 쓰다 보면 똑같은 주제를 계속 자주 다루게 되고 그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네이버의 빅데이터의 통계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정보성 글인데 이 사람은 이 주제를 너무 똑같이 다룬다 라고 판단을 해서 홍보성 블로그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전문성과 홍보성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로 하여금 홍보가 아닌 전문성을 좀 다룰 수 있는 블로그로 볼 수 있게끔 주제와 내용을 그렇게 다뤄줘야 된다. 자, 어떻게 한번 다뤄주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합니다. 예시입니다. 제가 지금 통영에서 부동산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앞으로 중요하게 다룰 것은 대표 키워드인 통영 부동산과 통영 아파트입니다. 물론 뭐 통영 토지이신 분들도 있겠죠. 상가이신 분들도 있겠고 그러면 통영 부동산 넣어주시고 통영 상가 뭐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표 키워드를 한 2개 정도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자, 1월 22일 날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포스팅 주제는 매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매물 정보를 올리게 되겠죠. 주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통영 부동산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파트라는 내용도 좀 다뤄주게 되고요. 키워드는 저는 2개를 넣었습니다. 그죠?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안 좋겠죠. 그리고 내용에는 당연히 통영 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가 한 2번 정도 언급되는 게 좋겠고요. 글자 수는 한 1000자 정도, 사진은 뭐 한 7장 내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해주시면 좋고요. 네이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떤 그 분야에 따라 좀 다른데요. 여행이라든지 사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 컨텐츠를 다루는 블로그들은 사진 횟수가 좀 많은 것을 좀 제시를 했고요. 우리 같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7자, 그 사진은 7개 내외로 좀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이거 글자 수는 실제적으로 2000자 가까이를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0자는 좀 많다 싶을 수 있으니까 1000자 내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쓸 말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올리고자 한 매물 주변에 여러 가지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글자 수를 좀 한 1000자 내외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주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통영부동산 통영 아파트로 주제를 삼았고요. 자, 오늘은 통영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썼습니다. 그죠? 자, 내일은 자 23일 날에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날은 내일이 아니라 정보성 글을 씁니다. 우리가 부동산 블로그를 할 때 정보성 글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용이한 것이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왕초보 블로그 때도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다른 블로그들의 내용을 보고 일정하게 좀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재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고 내가 타이핑을 쳐서 그 문맥은 같지만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법규를 포스팅을 해주시게 되는데 자, 주제 제목 한번 볼까요?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이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이해되세요? 자, 이전에는 통영 부동산을 다뤄줬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자주 다뤄주는 블로그로 내가 인식이 되려고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 24일 내용 역시도 정보성 글을 저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C랭크 블로그 키우시겠다면 매일같이 매물 소개는 쓰시면 안 돼요. 일정 정도 수준이 된 블로그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걸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랭크 블로그로 운영 육성 유지가 되려면 매물 정보 위주로만 쓰는데도 이미 C랭크가 된 블로그는 그 다른 이의 반응이나 체류 시간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쓴다거나 그런 것들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기간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를 크게 받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홍보성 글만 써도 매물 정보만 써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C랭크가 되기 위해서 최저가 블로그 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 육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물 소개만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보성 글을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정보성 글을 쓸 때도 내가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주제를 네이버 보스에게 나는 이런 주제를 좀 자주 많이 다루고 있는 전문가예요 라고 네이버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스에게 보여주는 저희가 임의적인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세법 즉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뤄줄 수 있도록 정보성 글을 썼다는 겁니다. 내용에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24일 날에도 정보성 글을 씁니다. 근데 뭐라고 썼죠? 아파트 살 때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부동산 정보, 아파트 살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그런 거 해도 되죠. 부동산과 아파트가 다 들어가게 되니까 저는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잡아줬습니다. 정보성 글을. 자, 저는 일상을 썼어요. 일상을 쓰기도 하겠죠. 근데 전혀 주제와 뭐 부동산과 상관없는 일상을 뭐 간간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통영이라든지 혹은 통영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통영 아파트 등이 제목이나 내용에 다뤄질 수 있는 주제를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우리 아파트 이건 뭐 일상인데 아파트를 넣어주게 됐죠. 아파트. 예, 그래서 나는 아파트, 통영 아파트, 통영 부동산, 통영 이런 주제를 자주 다루는 블로그다. 이 사람은 부동산 혹은 아파트 혹은 통영 아파트에 관한 전문가로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하니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준다는 의미고요. 자, 또 다시 25일쯤에 좀 매물글 하나 씁니다. 매물 정보성 그 정도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물만 쓰지 마시고 정보성이나 일상글에서 주제를 좀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두 개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가 제목 또는 내용에서 다뤄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25일 날에는 이제 통영 부동산을 했으니까 조금 다른 주제 통영 아파트에서 이렇게 매물 정보를 썼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매물 정보와 일상 정보 그리고 일상 이야기 그리고 정보성 글을 포스팅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임을 내 이 네이버의 보스에게 어떻게 보여지게 할까를 염두를 해두고 전체적인 내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주제를 좀 잡아서 잘 운영 육성을 하시게 되면 기간이 많이 당겨집니다. 다양한 주제보다 단일화된 전문 블로그, 덕후 블로그로 네이버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중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바일 상위 노출에 어떤 그런 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블로그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 육성을 할 때는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매물만 쓰실 게 아니라 가장 상대방이 봤을 때 재방문하고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이렇게 매물을 하나 쓰고 정보를 쓰더라도 조금 정성을 들여서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주제 뭐 여행도 썼다가 맛집도 썼다가 부동산도 썼다가 무슨 스포츠 내용도 썼다가 내 취미 낚시도 썼다가 이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레이아웃을 그리셔서 키워드 하나 주제로 좀 더 자주 매물 정보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보성 글 부동산 관련 블로그 같은 정보성 글 그리고 일상 글에도
그 키워드가 주제 혹은 주제가 아니더라도 내용에 좀 다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포스팅을 써 주셔야 나는 통영부동산 통영아파트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내가 네이버 로봇,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게 그렇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C랭크, 내 블로그가 C랭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블로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두 달 정도만 꾸준히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꾸준히 쓰시게 되면 사실 이 PC 탭, 블로그 탭에서는 여기에 노출이 웬만하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동산 블로거들이 제대로 키우고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쓰면서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 플러스 부동산에서 내가 꾸준히만 하게 되면 1페이지에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PC탭만 노출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는 대부분 모바일에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C랭크 블로그, 우량한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 아까 그러한 어떤 방법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셔서 C랭크 블로그로 여러분들 지역에서 마케팅 부분에서는 블로그 영역에서는 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오늘 C랭크에 대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